포퓰리즘의 역습이라. 그래서 도로공사도 망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뭐 도로공사가 공기업이니까 나라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게 뭐 완전히 망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비용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4년 사이입니다. 4년 사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 증가율이 26%나 늘었습니다. 26%.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감면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첫 해는요. 3,380억 원의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2019년엔 3,974억 원이고요. 2020년엔 3,748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3,462억 원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4,295억 원입니다. 3,880억 원에 4,259억 원을 생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26%가 늘어난 거예요. 26%. 야,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뭐 이렇게까지 늘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도요. 야,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그 그래프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좀 달라진 그래프죠. 제가 만든 그래프인데 2018년에부터 2022년까지 보면 26%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들 있잖아요. 2018년에 3,380억 원, 2019년에 3,970억 원, 그리고 2020년에 3,748억 원, 2021년에 3,462억 원, 그리고 2022년에 4,295억 원. 이거 다 쌓이는 거죠. 이거 다 쌓이는 겁니다. 다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이것만 합쳐보더라도 단순하게 계산해도 거의 2조 가까이 되거든요.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의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도로공사의 부채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도로공사의 부채.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걸요. 도로공사 부채 보면요. 도로공사 부채가 2022년 기준으로 35조 8천억 원이에요. 35조 8천억 원. 여러분 2018년에 28조 1천억 원이잖아요. 이게 35조 8천억까지 늘어났어요. 35조 8천억. 야, 진짜 심각하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 돈 퍼주는 일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나라 살림을 진짜 그들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예. 요소에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나라 살림이 그들 난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가면 도로공사 안 망할까요? 도로공사 망할 겁니다. 도로공사. 예. 물론 뭐 정부의 어떤 산하기관이니까 이게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공기업이니까 뭐 완전히 망할 리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처럼 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이게 무슨 기업입니까?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공기업 부채가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됩니까? 670조라 하잖아요. 670조. 예. 나라 부채 말입니다. 천조인데 공기업 부채가 670조.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보이고 있잖아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게요. 받아 먹을 땐 좋아요. 여러분들 추석에 설에 명절 때 내려갈 때 통행료 안 내니까 좋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통행료 안 낸 게 쌓이고 쌓여서요. 결국은요. 도로공사의 부채가 많으면요. 예, 결국은 통행료를 올립니다. 통행료를 올리면 과거에 안 냈던 거 한꺼번에 내야 돼요. 과거에 안 냈던 거 한꺼번에 내야 된다니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도로공사 부채가 점점 심해져서 도저히 한전처럼 운영하기 힘들다. LH처럼 운영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요. 혈세 들어가야 됩니다. 혈세. 혈세 들어가야 돼요. 나라 세금 들어가야 됩니다. 나라 세금 들어가면 여러분들 모두가 세금 내잖아요. 그 세금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포퓰리즘으로 돈 풀기 해주는 거 이거 진짜 좋지 않습니다. 받을 때는 좋다고 하잖아요. 재정 중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재정 중독이라는 게요. 게임 중독이나 뭐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데다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게임이나 술이나 마약에 쓴단 말입니다. 중독이란 단어 앞에는요. 그러면 이게 재정도 그만큼 그런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할 때는 좋아요. 게임할 때 신납니다. 술 많이 먹으면 기분 좋습니다. 아편 맞으면 그냥 진짜 뿅 갑니다. 뿅 가요.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결국은 그 신체를 망치고 정신을 망쳐서 사람이 완전히 피폐화되게 만들잖아요. 재정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두 번의 일이 일어나서 그게 반복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도 이런 걸 보면서요. 포퓰리즘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결국은 여러분 그리스가 그랬잖아요. 좌파가 집권을 해서 돈 퍼주다가 우파가 집권하니까 이게 안 퍼줄 수가 없었거든. 또 퍼줬어요. 또 좌파가 집권해 또 퍼주고 또 우파가 집권해서 퍼주고 그래서 그리스가 거들났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자꾸 말입니다. 내년 총선만 이야기하는데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과반을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돼요.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칠 봤자 키울 소가 없어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 어려운 와중에 정부가 말입니다. 규제 혁파해주고 전임 정부하고 다르게 국민들에게 흘띠졸라 맵시다. 지금 우리 그렇게 안 되면 베네수엘라 갑니다. 이렇게 국민을 설득하고 그것이 말입니다. 나라 국간이 더 부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박수치고 오히려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가는 자체가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최악의 상태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부채 공기업 부채 앞으로 문제될 거고요. 이제 공기업은요. 최악의 기업들로 다 바뀌어질 거예요. 뭐 부채가 이게 뭐 당장 4년 사이 27.4% 7조 7천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28조 1천억 원이 35조 8천억 원이 됐으니 이게 뭐 최악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믿고 싶어요.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사니까. 그렇지만 행동으로 나서는 게 너무 굼떠다. 너무 느리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안타깝다는 이야기밖에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